러시아의 겨울은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로 인해 보드카가 발달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 한국에서는 거의 잊혀져가는 식품이 전쟁 중에도 열심히 찾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에서 건설 현장 감독 일을 하고 있는 블라디미르입니다. 모스크바 외곽, 정확히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서쪽으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 도로고미예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곳은 소비에트 시절부터 공장과 건설, 노동자들의 주거 단지가 모여있는 전형적인 공업 도시의 외곽 지역이었죠. 한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멀고 낯선 나라였습니다. 소련 시절에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우리 어머니가 가끔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매우 단편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에게 한국은 지도상의 점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의 문화와 제품들이 러시아에도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철의 장막이 걷히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구 세계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동네에 첫 번째 대우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차가 한국제라고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한국에서도 차를 만든다고. 모스크바 외곽의 겨울은 유독 춥고 길어서 따뜻한 차 한 잔이 일상의 큰 위안이었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3월까지, 때로는 4월까지도 추위가 계속됩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매일 아침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제게 따뜻한 차는 필수였어요. 아침 4시에 일어나 5시에 집을 나서는 생활을 20년 넘게 해왔으니 차는 제게 단순한 음료가 아닌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밖으로 눈이 쌓인 풍경을 바라보며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은 하루를 시작하는 저의 소소한 행복이었죠. 러시아 사람들은 차를 정말 사랑하는데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3개의 서모포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부엌에, 하나는 거실에, 하나는 제 작업실에. 항상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어 언제든 차를 마실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알렉세이가 제게 한국산 커피 크리머인 프리마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알렉세이는 한국 회사가 모스크바에 진출하면서 통역 일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한국 제품들을 하나둘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는 매우 열정적으로 프리마를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이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의 설탕이나 우유와는 차원이 다른 부드러움이야. 처음에는 생소했고 회의적이었어요. 프리마라니 이름도 낯설었고 우리의 전통적인 차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러시아에서 차는 보통 설탕이나 꿀 그리고 레몬과 함께 마십니다. 때로는 잼을 넣기도 하죠. 하지만 크리머? 그건 커피에나 넣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전 커피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보통 보드카나 차를 마시지 커피를 즐기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하지만 알렉세이의 강력한 추천에 그리고 그의 거침없는 자신감에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봉지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 평소처럼 차를 우리고 이걸 넣어봐. 단 1스푼으로 시작해. 너무 많이 넣으면 놀랄 수 있으니까. 그의 조언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로의 입장권을 건네주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홍차를 우렸습니다. 검붉은 차색이 투명한 찻잔 안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프리마 1스푼을 넣었습니다. 놀랍게도 차의 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갈색에서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마치 실크처럼 부드러운 색으로 변모했어요. 향기도 전혀 다르게 변했습니다. 차의 쌉싸름한 향 위에 고소하고 달콤한 크림의 향이 겹쳐지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아로마가 탄생했죠. 첫 맛은 충격적이었어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차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을 선사했습니다. 차의 떫은 맛은 사라지고 대신 부드럽고 크림 같은 텍스처가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따뜻하면서도 청량한 느낌이 들었고 아침의 추위에 온몸이 금세 녹아들었습니다. 마치 겨울 아침의 모스크바 외곽을 순식간에 봄날의 따스함으로 바꿔주는 마법 같았어요. 그날부터 프리마는 저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죠. 매일 아침 차에 프리마를 넣어 마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어느새 프리마 없는 차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작업장에서도 동료들에게 프리마를 소개했고 곧 모두가 이 신기한 한국산 크리머의 팬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동료 미하일은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자본주의자가 다 됐나? 한국 크리머로 차를 마시고 있으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즐거움이 담겨 있었어요. 차가운 철근과 시멘트 사이에서 고된 노동을 마치고 마시는 프리마 차 한 잔은 우리에게 하루의 작은 사치,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프리마는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어요. 차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빵이나 파이를 만들 때도 사용했습니다. 부인인 나탈리아는 프리마를 넣은 팬케이크를 만들어 아이들을 놀라게 하곤 했죠. 아이들은 이 새로운 맛에 열광했고 프리마를 마법의 가루라고 불렀습니다. 프리마는 단순한 크리머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온 혁신이었어요. 러시아의 전통적인 음식 문화에 한국의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맛과 경험이 탄생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냉전이 끝나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작은 크리머 하나가 가져온 문화의 교류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작은 일상의 행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프리마를 넣은 차를 마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오히려 그 특별함을 잊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끔씩 공급이 지연되어 프리마가 동네 가게에서 떨어질 때마다 저는 이 작은 사치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곤 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잠시 멀어졌을 때 그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요. 우리 집 부엌 찬장에는 늘 프리마가 2~3개씩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나타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프리마의 매력에 빠져 함께 즐기게 되었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프리마를 넣은 차를 대접하는 것이 일종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제품 하나가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한 가정에 이렇게 깊이 스며들다니 세상은 참 신기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매주 토요일이면 근처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이 우리 부부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장바구니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프리마였어요. 가끔은 세일 기간에 맞춰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했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마는 이제 그저 커피 크리머가 아닌 우리 가정의 작은 행복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긴장감이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저희 가정의 소소한 일상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갔던 저는 마트 선반에서 프리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품절되었거나 진열이 안 된 것으로 생각했어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경제 제재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중단되어 당분간 들어올 예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빈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제 마음도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프리마 하나 없어졌다고 이렇게까지 큰 충격을 받다니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작은 행복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누구나 그런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타샤도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곧 다른 대체품을 찾아보자며 저를 위로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프리마는 이미 저희 가정의 일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프리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른 마트들을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몇몇 곳에는 아직 재고가 남아 있었지만 가격이 폭등해 있었습니다. 전쟁 전의 3배, 4배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몇 개를 구매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프리마를 찾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간간히 프리마가 올라왔지만 배송이 불확실했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었어요. 블랙마켓에서는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집에 있던 프리마도 서서히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만 아주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전쟁 중 배급받은 식량을 아끼듯이요. 아내는 저를 이해하려 했지만 때로는 의아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커피 크리머 하나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커피 크리머가 아니었습니다. 프리마는 평화로웠던 일상의 상징이었고 전쟁 이전의 삶에 대한 향수였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빠르게 변해가는 현실에 대한 저의 작은 저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프리마가 떨어져 가면서 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친구들에게 혹시 프리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몇몇은 이해해 주었지만 대부분은 제 걱정을 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세상이 전쟁으로 뒤틀리고 있는데 커피 크리머를 걱정하고 있다니 말이죠. 결국 저는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들은 정보로 몰래 한국 제품을 수입해오는 밀수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을 통해 프리마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프리마를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밀수업자와 연락이 닿은 건 전쟁 발발 후 6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 있던 프리마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통을 아껴 쓰면서 매일 아침 차를 마실 때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걱정했죠. 밀수업자는 전화로 만남의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한적한 창고였어요. 그날 집을 나서기 전 아내 나타샤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행동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어디 가냐는 물음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얼버무렸지만 나타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지만 프리마를 구하러 간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걱정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규칙을 지키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프리마를 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저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제재로 인해 구하기 어려워진 물건들을 찾아 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밀수업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무엇을 원하냐고요? 저는 프리마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커피 크리머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 가격을 말했어요. 너무 비싸서 놀랐지만 이미 거기까지 온 마당에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프리마 10통을 받아들고 있는데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밀수업자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 직장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타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하니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나타샤의 모습이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커피 크리머 하나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려 하다니.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보 같게 느껴졌습니다. 프리마가 든 가방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사람들 틈에 섞여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등 뒤로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참을 달린 후에야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나타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것. 프리마가 아니 어떤 물건이라도 가족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커피 크리머일 뿐인데 어떻게 제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나타샤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프리마에 대한 집착, 밀수업자와의 만남, 경찰의 단속까지. 말을 마치고 나타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화를 내거나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타샤는 그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이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프리마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그 순간 저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나타샤와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프리마에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이 단순한 커피 크리머가 아니라 일상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향수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우리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요. 나타샤의 말은 옳았습니다. 저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프리마라는 작은 물건에 집착함으로써 변화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마치 모래성을 지키기 위해 밀려오는 파도와 싸우는 것처럼 무의미한 저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프리마 없이 차를 마셨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타샤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프리마 대신 꿀을 넣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맛은 다르지만 나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아침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프리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가끔 마트에 가면 프리마가 있던 자리를 무의식적으로 살펴보곤 했습니다. 물론 항상 빈자리였죠.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경제 제재도 더욱 심해지고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과의 거래가 중단되면서 건설 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겼어요. 일부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되었고 다른 프로젝트들은 대체 자재를 찾아 변경해야 했습니다. 저희 팀은 밤낮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사용하던 핀란드산 단열재 대신 국내산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품의 장점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변화가 새로운 발견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은 프리마에 대한 제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어쩌면 프리마 대신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러시아 전통 방식으로 차를 즐기거나 다른 나라의 제품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서서히 프리마 없는 삶에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나타샤도 이런 제 변화를 기쁘게 지켜보았어요. 더 이상 아침마다 우울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대신 우리는 새로운 맛을 시도해보며 작은 모험을 즐겼습니다. 레몬을 넣기도 하고 베리류를 섞어보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완전히 새로운 차를 시도해보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희 부부는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온 상인들이 다양한 차와 향신료를 팔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가져온 말 저주로 만든 제품이었어요. 상인의 말에 따르면 차에 넣으면 독특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낸다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구매해서 집에 돌아와 시도해봤는데 놀랍게도 꽤 괜찮았습니다. 프리마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지만 그 자체로 매력적이었어요. 나타샤도 마음에 들어했고 우리는 새로운 발견에 기뻐했습니다. 이제 프리마에 대한 그리움은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은 프리마의 그 특별한 맛이 생각났어요. 특히 피곤한 날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인간은 역시 습관의 동물인가 봅니다. 오랜 시간 익숙했던 것은 쉽게 잊히지 않나 봐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프리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내 나타샤의 이해와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여전히 프리마를 찾아 헤매며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프리마 같은 작은 사치품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쩌면 이기적인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저희 부부는 서서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프리마 없는 아침도 이제는 그리 낯설지 않았어요. 다양한 대체품을 시도해보며 나름의 재미를 찾아가고 있었죠. 어떤 날은 비아 테이스트도 괜찮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아예 블랙티를 마시며 원래의 맛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출근길에 우연히 들른 편의점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쪽 선반에 프리마가 진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닐까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정말 프리마였어요. 가격표를 보니 전쟁 전보다 2배는 비쌌지만 그래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최근 러시아 내 물류 및 수입 구조가 일부 안정화되면서 한국산 제품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모든 제품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인기 있는 일부 품목은 우회 경로를 통해 수입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 개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빨리 집에 가서 나타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우선 출근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머릿속에는 프리마 생각뿐이었어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일한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나타샤에게 프리마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도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나타샤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의아해하며 물었더니 나타샤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 프리마 없이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다시 프리마가 들어오면 전처럼 집착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나타샤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제가 프리마를 찾아 헤매던 그 시절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그날의 기억도 떠올랐고요. 저는 나타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다르다고 더 이상 프리마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프리마를 넣은 차를 마셨습니다. 그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감정이 북받쳤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제는 프리마가 예전만큼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다양한 대체품을 시도하면서 제 입맛은 변화했나 봅니다. 프리마도 좋지만 다른 것들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적응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나타샤와 저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마도 있고 말 저주로 만든 카자흐스탄 제품도 있고 꿀도 있었어요. 각자 원하는 대로 차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나타샤는 여전히 카자흐스탄 제품을 선호했고 저는 프리마를 넣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문제일 뿐 집착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프리마가 있어도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때로는 프리마를 넣어 마시고 때로는 다른 것을 시도해보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방이었어요. 더 이상 특정 물건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직장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방 제품들이 들어오지 않자 처음에는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안을 찾아냈고 때로는 그 대안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죠. 어느 날 퇴근길 문득 그 위험했던 창고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붙잡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어쩌면 법적인 문제까지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찾았던 프리마가 이제는 그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집에 돌아와 이 생각을 나타샤와 나눴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은 항상 변화하고 성장한다고 그것이 삶의 아름다움이라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더 현명해지고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말이죠. 봄이 찾아오면서 모스크바의 날씨도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녹고 있었고 길가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자연이 다시 깨어나는 계절, 저희 부부의 삶도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제품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프리마도 대부분의 마트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가격은 여전히 비쌌지만 예전처럼 구하기 어려운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에게 프리마는 더 이상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어느 봄날 오래된 친구 알렉세이가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게 처음 프리마를 추천해준 사람이었어요. 아내 나타샤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알렉세이는 거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쟁이 그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더군요. 회사가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나타샤가 차를 가져왔을 때 알렉세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여러 크리머들을 보고 놀랐어요. 프리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요. 알렉세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는 프리마만 고집했던 제가 바뀐 것이 신기했나 봐요. 차를 마시며 저는 알렉세이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프리마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밀수업자를 찾아갔던 일,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알렉세이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진지하게 들었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알렉세이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요. 독일산 맥주에 집착했던 그는 수입이 중단되자 절망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양조장의 맥주를 시도해 보았고 그것도 나름의 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인간은 참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익숙한 것에 집착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결국에는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알렉세이가 돌아간 후 나타샤와 저는 베란다에 앉아 봄날의 저녁을 즐겼습니다.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나타샤가 문득 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프리마가 사라질까봐 걱정되냐고요. 잠시 생각해보니 더 이상 그런 걱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프리마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가족과의 시간, 건강, 그리고 평화였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직장에서도 저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팀원들도 이런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더 많은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회의 중에 해외 자재 대신 국내산을 사용하자는 제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항상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했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나타샤와 저는 종종 이웃들과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문제가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 비하면 커피 크리머 하나 없어진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잠시 생각해보니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프리마라는 제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았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등 다양한 측면을 배우면서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프리마 하나가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의 문을 열어줄 줄은 몰랐어요. 나타샤도 제 관심에 동참했습니다. 함께 한국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물론 재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비슷한 것들로 대체하며 나름의 재미를 찾았습니다. 이제 프리마는 단순한 커피 크리머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의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저희 부부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작은 한국 문화원을 발견했어요.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활동이 축소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몇몇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기초 강좌, 영화 상영회, 요리 교실 등이 있었어요. 저와 나타샤는 용기를 내어 한국어 기초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모음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배우면서 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러시아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였지만 나름의 논리가 있어 배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강좌에서 만난 다른 수강생들도 각자의 이유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또 누군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또 다른 이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커피 크리머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게 된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종종 근처 한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곤 했어요. 처음 접해보는 한국 음식의 맛은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저희 부부 모두 좋아하게 되었어요. 발효식품이 많은 러시아 음식 문화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프리마라는 단어의 의미도 알게 되었어요. 으뜸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 이름의 의미까지 알게 되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아침차에 첫 번째로 선택하는 크리머라는 점에서 정말 으뜸이었던 것이죠. 문화원에서 만난 소니아라는 여성은 한국에서 몇 년간 살다 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 사람들의 성격 등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들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그리고 복잡한 조사 사용법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노력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느껴졌고, 그것이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적인 표현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 공부와 함께 저는 프리마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프리마는 한국의 동서식품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물자가 부족했던 시절, 우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품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니 더욱 의미가 깊게 느껴졌습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문화원에서는 한국 추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참석했어요. 송편 만들기 체험, 한복 입어보기, 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보았는데 화려한 색상과 우아한 선이 인상적이었어요. 나타샤도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송편을 만들 때는 강사가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함께 송편을 빚으며 이야기를 나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러시아의 새해 전통인 펠메니 만들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하는 따뜻한 마음은 세계 어디서나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나타샤와 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커피 크리머 하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감회가 새로웠어요. 프리마를 찾아 헤매던 그 시절이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프리마가 단순한 제품을 넘어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겨울이 다시 찾아오면서 저희 부부는 한국어 중급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어요. 한국인 강사님이 가르치시는 수업이라 발음 교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사님은 저희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프리마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로워하셨어요. 어느 날 강사님이 저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오신 다양한 종류의 차와 함께 작은 주전자 세트였어요. 한국에서는 차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다고 하시며 전통차의 맛을 느껴보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국 전통차를 마셔보니 그 맛이 정말 독특하고 깊었어요. 프리마 없이도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서서히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물자 공급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고 한국 제품들도 예전보다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프리마도 이제는 대부분의 마트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비쌌지만 이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2023년 봄 저희 부부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한국 건설회사와의 협업 프로젝트가 생겼고 저는 러시아 측 담당자로 지정되었어요. 한국어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비록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거든요. 첫 화상 미팅에서 한국 측 담당자들과 인사를 나눌 때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실제 한국인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더니 상대방들이 놀라며 반겼습니다. 러시아인이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 신기했나 봐요. 미팅이 끝나고 한국 담당자 중 한 명인 김 부장이 개인적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프리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커피 크리머 하나가 어떻게 제 삶을 바꾸었는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이죠.
김 부장은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며 다음에 러시아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꼭 저희 집에 들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프리마와 비슷한 다양한 제품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몇 주 후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커피 크리머와 차, 그리고 과자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선물은 저희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다양한 한국 제품들을 맛보며 마치 한국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타샤는 특히 유자차를 좋아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러시아의 추운 날씨에 딱 맞았거든요. 저는 여전히 프리마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다른 제품들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 드디어 한국팀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을 포함한 5명의 한국인들이 일주일간 머물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들을 위한 환영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전통 음식과 함께 나타샤와 함께 배운 간단한 한국 요리도 몇 가지 준비했어요. 김 부장과 그의 동료들은 저희 집에서의 저녁 식사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준비한 김치찌개에 놀라워했어요. 물론 정통 한국 맛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저희의 노력에 감사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프리마 이야기가 나오자 김 부장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해외에서의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그 프로그램에 딱 맞을 것 같다며 인터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김 부장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2달 후 한국 방송국 팀이 모스크바에 왔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에서 일상을 촬영하고 한국어 수업을 받는 모습, 한국 음식을 만드는 장면 등을 담았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프리마를 찾아 헤매던 이야기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과정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방송팀은 특히 제가 프리마를 구하기 위해 밀수업자를 찾아갔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부분에서는 감독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촬영은 3일간 진행되었고 모든 과정이 즐거웠어요. 촬영이 끝나고 방송팀이 떠난 후 김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 방영될 예정이며 저희 부부를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방송국에서 저희의 한국 방문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몇 주 후 정말로 한국 방문 초청장과 함께 항공권이 도착했습니다. 2024년 봄 저희 부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낯선 나라였지만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오랫동안 한국 문화를 접해왔기 때문일 거예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저희를 VIP로 대우해 주었고 다양한 장소를 안내해 주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인사동 등 관광지뿐만 아니라 동서식품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프리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죠. 공장 관계자들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며 기념품으로 특별 제작된 프리마 세트를 선물해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 부부는 한강변을 걸으며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커피 크리머 하나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러시아로 돌아온 후 저희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차를 마실 때 이제는 프리마만이 아닌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자유가 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프리마를 선택하고 때로는 다른 것을 선택하며 매일이 작은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 부엌 찬장에는 프리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커피 크리머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적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작은 기념품 같은 존재입니다. 가끔 이웃들이 저희 집에 방문하면 저는 항상 그들에게 프리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도 나눕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프리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 속에서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 무언가를요. 이제 저는 프리마가 다시 사라진다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니까요. 적응하는 법, 감사하는 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 이것이 바로 프리마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삶은 계속될 것이에요. 저는 이제 어떤 변화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작은 커피 크리머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